눈이 녹기 시작하며 더 미끄러워진 주택가 도로. 발에 힘을 꽉 주고 조심스레 오토바이를 몹니다. 하지만 갈수록 경사가 심해지는 언덕길. 여기서부턴 아예 걷는 게 낫습니다. 배달할 물량은 쌓여 있는데 눈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폭죽이라서 맹지를 끼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많이 바쁜 상태고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속도를 더 더디게 하는 눈이 질퍽한 이면도로. 뒷걸음질 치는 오토바이에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에 막힌 오토바이. 자칫 속도를 냈다 사고가 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금가고 벌써 우리 지금 3명이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 오늘도 아침에 뭐 술도 없이 넘어졌지만 다쳤어도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 물류센터 역시 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상 악화 및 교통 통제로 인하여 택배 예약 접수 및 배송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평소 한두 시간이면 갈 길이 서너 시간씩 걸리다 보니 배송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설 대목에 눈까지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평균 하는 배송 시간대보다 한 1.5배 더 걸려가지고요. 내일 밤 또 눈이 내린다는 소식. 택배 기사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기록적인 2월 폭설에 손해보험사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거나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을 속출하면서 긴급 출동 요청이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거나 눈 속에 파묻혀 옴짝달싹 못하거나 갑자기 멈춰버린 차들. 시동이 안 걸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험사들은 온종일 빗발치는 긴급 출동 요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추위에 유독 빨리 방전되는 배터리 탓에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이 대다수. 눈이 와서 추워서 그런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좀 당황했습니다. 배터리도 겨울에는 좀 새 걸로 좀 교환도 체크하면서 교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빙판길 사고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5-6배는 나죠. 아, 그래요? 네. 보통 어떤 사고예요? 출동하시면 안전거리 미약고 미끄러져서 많이 나는 거죠. 눈이 오기 시작한 어제부터 10만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돼 평소 긴급 출동 건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오늘처럼 폭설이나 맹추위가 지나간 뒤에 차량들의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예방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비소를 찾아 배터리 수명을 수시로 확인하고 타이어 교체 시기와 공기압도 미리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특히 이제 겨울철 되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폭설과 한파로 이미 손해율 120%를 넘긴 손해보험사들. 1, 2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 폭설에 적자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서울에서는 무려 12,000여 명의 인력에 중장비까지 총동원돼 제설 작업이 벌어졌는데요. 눈이 많은 올겨울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용한 양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거대한 굴삭기가 쉴 새 없이 눈을 퍼 나릅니다. 기록적인 폭설에 서울 도심의 제설 현장에도 웬만해선 사용하지 않던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공터엔 이렇게 덤프트럭에 실려온 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연락하라고. 주체가 안 되니까. 경찰과 소방관은 물론 인근 부대 군인들도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집 앞에 쌓인 눈이 그대로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여러 차례 벌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치우는 주민들만 치웁니다.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냥 땀납니다, 덩어리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서울 시내에 뿌려진 염화칼슘과 모래는 7천여 톤. 유난히 눈이 자주 내린 이번 겨울, 지금까지 5만 2천 톤의 제설제가 사용됐습니다. 지난 5년 평균 사용량의 2배로 역대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제설 기간 동안에 썼던 양이 800톤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1,300톤 정도. 이번 폭설에 서울에서만 12,000명의 인력과 1000여 대의 장비가 총동원돼 눈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북부와 동부도 눈폭탄이 덮쳤는데요. 하루 종일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먼저 새해 명절을 맞았는데 귀성길이 막막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굵은 눈덩이가 쏟아집니다. 중국 동부 산시성에는 어제 한때 시간당 최고 8cm의 폭설이 황사에 섞여 내려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路段全部封闭。我们为了保证路面的畅通，我们第一时间通知了路政部门和营护部门，积极的上路撒盐，开始铲雪。 인근 위안치현에서는 눈길 8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서우드 공항도 인천의 항공기 등 115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산동성 진안 공항도 폭설로 2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폭설 속 위험한 기성을 감행하는 행렬도 곳곳에서 적발됩니다. 버스 안 간이 화장실을 뜯어내자 성인 남자 4명이 하나둘씩 빠져나옵니다. 令人诧异的是，这个只能容纳1人的厕所里硬是挤了4个人。 구이저우성 충장현에서는 2배 가까이 정원을 초과한 버스가 굴러 13명이 숨지는 등 지난 사흘 동안 60여 명이 도로에서 숨졌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동북부에 내일도 눈이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40일 넘는 충제 행렬이 이미 시작됐지만 폭설 때문에 멀고도 험한 고향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교란용 가림막이 철거된 것으로 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핵무기를 묻은 지하 갱도의 구조도 파악됐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에 설치됐던 가림막이 오늘 철거됐으며 핵실험 인력과 장비도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쪽 갱도에는 최근 북한 고위 인사들이 핵실험 진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제 원격 폭발을 조종하는 지휘 통제 차량만 등장하면 핵실험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가 차단문 9개와 3개의 격벽이 설치된 낚시바늘 구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1km의 수평 갱도로 두께 1m 정도의 강철문이 설치돼 폭발 후 가스와 핵물질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0년 북한이 제작한 2차 핵실험 기념 영화에 등장하는 갱도가 실제 갱도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낚시 바늘 형태로 한쪽이 꼬인 갱도를 설계해서 3차 핵실험용 갱도에는 핵실험을 계측하거나 촬영하기 위한 수천 톤 분량의 케이블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해에서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2,500km 밖의 축구 골대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 핵잠수함. 20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까지. 한미 해군의 주력 함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지점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도 250km에 불과해 북한에겐 상당한 자극과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군의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과 우리 함정 10여 척, 링스 대잠 헬기 등도 출동해 대잠수함 훈련과 대공, 대함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은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미 연합 전력을 과시하는 사실상의 무력 시위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게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시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선제 타격하는 전술이 담긴 한미 군사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준희입니다. 정부도 미국, 중국 등과 외교 협의를 갖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전혀 얻을 것 없는 도발이라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것을 당장 중단하기를 북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서 결코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류익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3차 핵실험에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개성공단 등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위홍진 대외연락 부부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공동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일단 최근 상황에 대해서요. 중국 측과 여러 가지 평가를 공유하고 또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대처 방향에 대해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취임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 시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우주로 쏘아 올려진 나로호의 몸체가 분리되고 또 위성을 궤도에 앉히는 장면이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며칠 전 지상에서 발사되던 장면도 무척 뭉클했는데 우주에서 본 나로호는 어떨까요? 이정신 기자입니다. (1분도) 안 돼 음속을 돌파한 나로호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고도 177km에서 상단 덮개를 벗었습니다. 그래픽으로만 봤던 실제 페어링 분리 장면. 나로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페어링 분리에 실패한 1차 발사 때와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16초 뒤 나로호 몸체의 4분의 3인 1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수명을 다한 듯 잠시 유영하던 1단은 하지만 이내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타고 남은 연료와 산화제를 마저 쏟아내는 겁니다. 단 분리 후 20초 후에 폭발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300km 상공, 2단 로켓이 점화되자 지구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심을 못 잡고 요동을 치던 1차 발사 때와는 대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초속 8km까지 가속한 나로호 2단은 마지막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로 위성을 밀어내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10여 년을 투입한 구분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 2단 로켓은 방향을 틀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90도를 틀어서 이제 위성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위성 하나를 위해 임무를 다한 상단 페어링과 1단 로켓은 필리핀 공해상에 떨어졌고 2단 로켓은 10년간 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이 영상은 발사 당시 나로호 2단 로켓 위아래에 설치된 카메라 2대에서 찍은 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신 분석해 오늘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심각한데요. 대형 마트들의 지난달 영업 실적이 역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절박해진 대형마트들, 서울 대목이라도 잘해보자고 사활을 건 할인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포장하는 한 대형마트의 포장센터. 예년 같으면 선물용 고기 세트는 설 일주일 전이면 대부분 다 팔려 나갔지만 올해는 이렇게 아직도 상당량의 재고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지난달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나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객 한 명이 마트를 한 번 방문할 때 지출하는 비용 역시 10년 전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좀 조금씩 사도 뭐 한 20만 원 나오니까 살 걸 다 못 사는 그런 거죠 뭐. 연중 최대 매출이 기대되는 설 대목이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소비 침체. 결국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토종닭 한 마리가 절반 가까이 할인된 8,500원. 한우 국거리도 20% 넘게 깎아 2,500원에 팝니다. 양말과 가방, 프라이팬과 세제 등 설과 관련 없는 제품까지 최고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내놨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10%나 줄어든 다른 대형 마트도 설 관련 상품을 최대 40% 싸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저합니다. 한동안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소비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좀 저렴하더라도 좀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대형 마트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설을 앞둔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한국 영화를 본 관객 수가 지난달 1,000만 명을 넘어 7달 연속 1,000만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1,000만 관객, 예전에 꿈 같은 숫자였는데요. 관객 규모가 이렇게 팽창한 비결이 뭘까요? 이지선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가 연일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198만 명.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작년에는 성수기인 8월에만, 재작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연초 흥행의 쌍끌이 주역은 7번 방의 선물과 베를린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개봉 12일 만인 어제 400만 명을 돌파하며 휴먼 코미디 사상 최단 기간 흥행을 기록했고, 한 주 늦게 개봉한 베를린은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개봉 첫 주에 200만을 돌파한 한국 영화는 도둑들 이후에 처음입니다. 한국 영화의 질적인 성장이 흥행몰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화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우리 영화도 믿고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관객들 사이에 자리 잡은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영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량 확산된다는 점도 흥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SNS나 인터넷망,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한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좋은 영화가 아닌가를 빨리 알게 되고 관람하는 속도도 굉장히 이에 따라서 빨라진 것이라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렴한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옮기는 조직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부처 이기주의라며 일축했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민주통합당은 통상부문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에 반대했고, 김성환 외교장관은 헌법까지 거론하며 불가론을 폈습니다. 이 경우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대외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인수위원회는 김 장관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어 유감을 표시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사생활 검증의 비공개 전환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공개 뒤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개선 TF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더욱 엄격한 인사청문회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노재필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도 웬만큼 사는 나라 축에 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봉급쟁이 샐러리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일본도 그렇지만 국가는 살이 찌는데 왜 개인은 늘 허덕거릴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팍팍한 이 샐러리맨들의 삶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권순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샐러리맨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2배 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 20년간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6배나 뛰었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보단 기업 쪽에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우리와 가장 비슷한 경제 구조, 그래서 우리의 미래 모습일지 모르는 일본 샐러리맨의 일상을 박선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깜깜했던 도시에 겨우 햇볕이 스며드는 도쿄의 이른 아침.
40대 직장인 기타자와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今日のお小遣いです。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はい。行ってきます。先生。行ってきます。 우리 돈 12,000원, 하루 용돈입니다. その給料もちょっとずつ上がってるんで、使えるお金増えてるはず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結婚したり子供ができたり、マンション買ったりしているんで。 지난 1990년 77,000엔이었던 일본 직장인의 한 달 평균 용돈은 지난해엔 그 절반 정도인 40,000엔 이하로 떨어져 30년 전인 198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 기타자와 씨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홀로 먹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을 겨냥해 빌딩 숲엔 형형색색의 도시락차가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뉴가 다양한 데다 가격도 식당의 절반에 불과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점심 식사의 최대 목표는 싸게 빨리 먹는 것. 그래서 점심 먹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도 30년 전 33분에서 지난해엔 19분으로 확 줄었습니다. 食べる時間はだいたい1人でお弁当とか食べてるから、10分ぐらいでささっと終わります。 고단했던 하루를 정리하고 시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퇴근길 술 한 잔도 이젠 선뜻 마시기 어려워졌습니다. 술자리 한 번에 드는 돈도 지난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지난해엔 2,860엔, 우리 돈 3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술은 마시고 싶고 용돈은 부족하고 혼자서 빨리 마시고 갈 수 있는 서서 마시는 술집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安くて美味しくて時間がない時でもちょっと飲んですぐ帰れるところがいいかなと思います。 30년 전 근검절약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한 일본. 하지만 부자 나라 일본의 셀러리맨들은 지금 점심값, 술값을 줄이고 또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된다고 하면 10년, 20년이 지난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요?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전형적인 셀러리맨의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김주만 기자가 의뢰해봤습니다. 47살 회사원 김동호 씨.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과장급.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전형적인 셀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 과장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셀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김 과장의 생활을 따라가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있는 술자리와 가족 외식을 포함한 식음료비 60만 원. 주택 자동차 유지비와 통신비 등 100만 원. 두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 130만 원. 은행 대출을 갚는데 85만 원.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 50만 원. 이 돈을 빼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50만 원입니다. 생활비 중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전 제가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특별하게 좀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만하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김 과장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낭비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 전문가에게 김 과장의 미래를 평가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냉혹합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 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활,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1980대 수준까지도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폐지주의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실질적 정년 보장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야 하고 기업이 이윤을 덜 가져가고 셀러리맨의 월급은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원적 대비책은 역시 국가적 차원의 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지상 최대 광고 쇼로 불리는 이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 끝났습니다. 특히 올해 광고전은 한국 기업들이 잔치판을 벌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는 옥에 튀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의 상징이 된 샌디옥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슈퍼볼 무대에 섰습니다. 희생자 수와 같은 26명의 학생들이 만들어낸 화음은 7만 관중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축제의 절정은 비욘세의 하프타임 쇼. 비욘세는 작심한 듯 화끈한 라이브 무대를 이끌어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의 립싱크 불명예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가 앞서던 3쿼터 시작 직후 경기장은 술렁거렸습니다. 갑자기 경기장 조명이 꺼지면서 35분 동안이나 경기가 중단됐고 half the power in New Orleans Stadium, the Superdome here, is out. 추격하던 샌프란시스코는 상승세가 꺾여 승리는 볼티모어에게 돌아갔습니다. 총 3,200억 원이 투입된 광고전은 더 치열했습니다. 가수 싸이는 말춤을 추며 광고에 출연했고 현대 기아차는 350억 원이 든 광고 7편을, 삼성은 165억 원이 든 120초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1억 1,2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된 올 슈퍼볼 광고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점령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아직 겨울 날씨 이어지고 있지만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이 남쪽 마을 매화가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바닷가 마을. 옛 초등학교 한켠에 심어진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매화꽃이 바람에 살랑이며 자태를 뽐냅니다. 잔뜩 부풀은 꽃망울은 금방이라도 꽃잎을 터뜨릴 기세입니다. 새들도 매화 향기에 이끌려 나무 주위에 모여듭니다. 춘당매로 이름 붙여진 이 매화나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꽃이 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이라 양기가 바르고 따뜻해서 빨리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0일 정도에 그 꽃망울을 맺고 입춘 때 원래 꽃이 활짝 피게 돼 있는데 올해는 조금 늦네요. 날이 풀리면서 마을 아낙네들은 밭에서 배추와 시금치를 캐며 봄마중을 나왔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자란 파란 채소들이 싱그럽습니다. 언제 뭐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네. 나실 것 같아요. 저만치 다가온 봄 기운에 남해안의 겨울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한국인들이 결혼은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양육비와 교육비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회사 생활 8년 차인 김경미 씨. 4년 전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는 낳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직장을 다니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기를 이제 누가 키울 것인가, 또 키우게 된다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비용 부담이 좀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7.1건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 미국에 이어 3위였습니다. 반면 출산율은 34위, 꼴찌입니다. 지난해 여성 1명당 1.3명을 낳아 11년 만에 초저 출산율을 벗어났지만 OECD 평균 1.74명에 비교해선 여전히 0.44명을 덜 낳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2011년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5명 중 3명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는 게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해 한 해 동안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28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0명 중 7명 정도는 사회와 직장에 자녀의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낳기만 하면 사회와 국가가 함께 길러주겠구나. 지금 출산율 추세라면 대략 2100년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자, 일본의 엔저 정책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거라는 소식이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햄버거 값을 통해서 최근 엔화가 얼마나 떨어졌고 그래서 원화는 얼마나 비싸졌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동수 기자입니다.
맥도날드에서 팔리는 빅맥 햄버거. 전 세계적으로 크기, 재료,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빅맥 값어치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달러로 환산한 게 바로 빅맥 지수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각 나라 돈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일본 빅맥 값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년 7월 4달러였는데 올해는 3.5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실제 일본 빅맥 값은 320엔 그대로인데 아베 총리가 엔화 풀기에 나서면서 돈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를 볼까요? 작년 3.2달러에서 올해 3.4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빅맥 값은 3,700원, 변함이 없었지만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액수가 큰 호텔 값으로 비교해 볼까요? 도쿄 유명 호텔의 경우 엔화로는 작년보다 2% 이상 요금이 올랐지만 원화로는 10% 이상 오히려 요금이 싸졌습니다. 엔저의 영향 때문입니다. 햄버거 하나의 가격에서 드러난 환율 전쟁의 실상. 수출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동수입니다. 동면 중인 뱀들의 순환사는 올겨울에도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의 건강원 한 곳에서만 뱀 800여 마리가 압수됐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환경부에 적발된 경기도 용문산 인근의 한 건강원. 내부 창고 바닥을 뒤지자 지하로 통하는 비밀 계단이 나옵니다. 건강원 지하엔 이처럼 수백 마리의 뱀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은 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뱀 800여 마리 가운데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모르죠. 그냥 이게 불법이다. 그것만 아는 거지요. 살라고. 뱀을 밀렵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뱀을 잡는 사람은 물론 먹는 사람 역시 법에